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 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 대비 스포츠 사회학 제8장 스포츠와 일탈에 대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는 말 그대로 스포츠와 관련된 일탈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내용 자체가 내용도 방대하고 암기하거나 이해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것이 바로 이 제8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보시는 화면은요 PDF 파일이고요. 저는 또 지금 이게 화면이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파워포인트 화면입니다. 지금 화면을 넘겨보면요, 그동안 8장 같은 경우는 스포츠와 원래는 엄밀히 얘기하면 사회적 일탈이죠. 여기 보면 19년도에 3문제, 2020년도에 5문제, 2021년도에 4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장이 8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출제자 관점에서 문제를 출제하기가 용이하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좀 이론들이 많을 때 특히 쉽거든요. 문장을 새로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데 이론들이 많으면 그 이론들 자체를 나와 있던 걸 그대로 옮기면 되죠. 왜냐하면 출제자들도 잘못된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은 기존에 있던 걸 변형을 시키되 조금 있는 내용들을 옮겨오는 방식을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장처럼 이론들이 많을 경우에 문제를 출제하기가 다소 용이합니다. 그리고 내용들을 응용하기도 참 쉬운 것이 8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탈과 동조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일탈이라는 용어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일탈을 했다, 뭐 일탈 행동을 했다는 그 일탈과 같은 개념이고요. 사회적인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우리는 일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반대로 동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동조는 사회적 가치와 규범에 부합하는 행동을 이야기하죠. 말 그대로 일탈과 동조는 서로 상반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조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 그건 일탈의 영역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조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또 일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조는 단순한 개념의 동조가 아니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스포츠 일탈의 상대론적 접근입니다. 여기 보면 상대론적이라는 용어가 나왔다는 얘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절대론적 접근도 존재하겠죠. 제가 이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절대론적 접근이 무엇인지도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론적 접근을 아시면 절대론적 접근은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내용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절대론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보는데요. 주로 통계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긴 한데 이렇게 선을 그어 놓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종 모양이라 그럽니다. 종 모양. 종이 이렇게 많이 생겼죠. 서양 종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왼쪽에 선 하나, 오른쪽에 선 하나를 그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 나가면서 일반적인 정상적인 범위의 동조를 많이 하죠. 무슨 말이냐면 그냥 뭐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를 지킨다든지 운전을 할 때 오른쪽을 할 때 깜빡이를 켠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행동 빈도가 훨씬 더 많겠죠. 이렇게 일단 가장 많은 걸 가운데 놓고요. 그 다음 빈도 많은 것들을 이렇게 옆에다 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조그만 벽돌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어떤 사회적 규범에 부합하는 행동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 것들을 쭉 나열했을 때 가운데가 제일 많고 그 다음 많은 것들을 좌우로 이렇게 쭉 나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왼쪽 선에는 1번이란 번호를 붙이고요. 2번에는 오른쪽 선은 2번이란 번호를 붙여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정상적 행동이라 그래서 동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체계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상적인 행동 혹은 동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소동조가 있습니다.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어떻게 보면 감정이입이 안 된다 그럴까요? 즉 우리가 정상적 행동은 가치나 어떤 규범에 부합대로 행동하는 것인데 그런 부합된 행동을 좀 이렇게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부족한 것을 우리는
과소동조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일탈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명확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와 반대로 과잉동조가 있습니다. 좀 감정이입이 심하게 일어난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일탈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물론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일탈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탈의 행동에 포함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가르침이나 어떤 지시에 의해서 그냥 따라하는 경우 있죠. 무비판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과잉동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일탈은 과소동조 그리고 규범을 무시 혹은 거부하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탈 중에서 과잉동조가 있는데요. 규범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지시로 보통 문장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과잉동조, 이 또한 일탈의 범죄에 포함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과소동조라는 것은요. 상당히 명확합니다. 폭력행위, 그 다음에 금지약물 복용, 뭐 여러분 금지약물 복용하면 올림픽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것이 귀부인 칵테일 작전이 있죠. 이 단어 말씀드리면 뭔지 떠올라야 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국가가 조직적으로 도핑을 실시했었죠. 실시하는 방식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변을 미리 받아놔서 얼려놨다가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그걸 통과했었거든요. 그걸 귀부인 칵테일 작전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뭐 그런 금지 약물 복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정행위나 금지 행위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관중 폭력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승부 조작도 있죠. 보통 뭐 금전적인 이득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하는 방식이고요. 또한 음주도 포함됩니다. 상당히 내용들이 명확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과소동조, 다른 말로 일탈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정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과잉동조가 있는데요. 좀 불명확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과잉동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몰입규범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말 그대로 운동선수들은 어딘가에 몰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운동선수라면 몰입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인데 경기에 집중하고 지나치게 헌신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다음 인내규범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참는 것이죠. 위험이나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뭐 다친다든지 부상의 위험 이런 거 있죠. 상당히 좀 빠른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뭐랄까 물에서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이빙 있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위험이나 고난을 감수해야 되겠죠. 그런 것에 너무 지나치게 동조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9번 짓기 규범이 있습니다. 탁월성 추구라고 나와 있는데요. 운동선수라면 같은 동료보다는 내가 더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운동선수라면 일반인들과 좀 달라야 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여하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운동선수끼리 해서 내가 더 뛰어나야 된다, 탁월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규범 짓기 규범이라고 합니다. 9분 짓기 규범이죠. 제가 발음을 잘못한 것 같아요. 다음은 도전 규범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어떤 장애물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도전 규범이라고 합니다. 즉 몰입 규범, 인내 규범, 9분 짓기 규범, 그리고 도전 규범. 이런 네 가지 과잉 동조 유형이 있고요. 왼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해놓는 게 필요하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첫 자를 따서 예를 들어서 몰인정한 구도 이렇게 외우시든지 아니면 몰인정한 내용을 담은 구전 동요 이런 식으로 외우시든지 하여튼 몰인 구전, 몰인 구도 이런 식으로 되든 암기하는 방법을 나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몰입 규범이 무엇인지, 인내 규범이 무엇인지, 9번 짓기 규범이 또 무엇인지, 도전 규범이 무엇인지 그런 내용들도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실제로 지문에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이 설명하는 과잉 동조는 해서 지문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쭉 나오고 그러면 정답이 몰입이다, 인내일 수도 있고요. 9분 짓기가 될 수도 있고 도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과잉 동조는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소동조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명확하죠. 그러면 정확하게 처벌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응징을 할 수가 있겠죠, 일종의. 그런데 과잉동조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명확한 어떤 뭐랄까 처벌이 내는 게 힘든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과잉동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잉동조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뒤에 좀 부분에 가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지금 상대론적 접근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수의 이론이나 관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원래 이론이라는 용어 자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론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 일탈과 스포츠 일탈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을 팔꿈치로 이렇게 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우리가 일반적인 일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 과소동조에 해당되는 그런 폭력 행위에 해당될 텐데, 농구 같은 경우 팔꿈치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남성 같은 경우는 특히 이건 반칙이 아니거든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반칙으로 좀 취급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러니까 스포츠 내에서는 일탈이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일탈일 수도 있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탈인데 스포츠에서는 아닌 경우,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일탈이 아닌데 스포츠에서 일탈인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은 과소동조와 과잉동조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여기 과소동조는 말 그대로 일탈을 얘기하고요. 과잉동조는 일탈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파악이나 평가가 어렵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성들은 마라톤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45.195km를 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약간 남성 중심적인 어떤 사고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그때 20몇 등을 했었는데 어떤 그것이 일정 기간이지 그 당시 일탈이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여성 마라톤 대회가 만들어지게 되었거든요.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수 이런 관점이 존재하고 일반적 일탈과 스포츠 일탈은 다르다. 그리고 과소동조와 과잉동조도 포함한다는 개념. 그리고 파악이나 평가가 어렵다. 즉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함께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상적 행동 동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거는 기준선이 두 개가 존재하죠. 하지만 이것은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대론적 접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2번처럼 명확한 선을 하나 딱 정해놓고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절대론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중불변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2만 존재하는 것이죠. 보통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요. 여기 보면 좀 불명확한 내용들 있죠. 과잉동조 중에 이런 내용들 있죠. 여기 내용들을 이렇게 두고요. 왼쪽에 나와 있는 명확한 내용들, 과소동조 일탈 행위들을 더 오른쪽에 둡니다. 그렇게 되면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기준선이 2가 존재하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넘어갈수록 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런 일탈의 어떤 정도가 심해지는 그림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대론적 기준이란 건 엄밀히 얘기하면 존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거의 문제에 출제되지 않고요. 상대론적 접근만 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일탈의 원인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재 같은 걸 더 참고해 보시면 더 좋습니다. 양립 불가능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기도 해야 되겠죠. 규정을 다 지키는 게 중요하죠. 남한테 피해주면 안 되겠죠. 팔꿈치로 때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도 이겨야 됩니다. 양립 불가능한 가치죠. 그리고 승리에 대한 강박관념이 존재합니다. 이것 때문에 일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왼쪽에 나와 있는 약물 복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경쟁적 보상 구조가 있습니다. 이 용어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말 그대로 경쟁을 해서 이길 때만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긴 만큼 보상을 주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 무조건 노력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경쟁적 보상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이런 과소동조, 특히 이런 것들을 많이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여러 역할 간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뭐나가 지도자로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죠. 그러면 도덕적인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또 내가 지도자라는 것은 성과를 또 내야 되는 부분들도 있죠. 그런 한 사람이지만 역할이 자체가 여러 가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도 일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스포츠 일탈에 대한 상대적 접근은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이해를 해 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과잉동조에 대한 부분들, 몰입규범부터 인내규범, 구분짓기규범, 도전규범, 이 내용에 대한 것도 나왔고요. 그리고 세부 항목에 대한 것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징에 대한 부분들 4가지, 일탈의 원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상대론적 접근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과소동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들, 이런 내용들이 두루두루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딱 한눈에 한 화면에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은 스포츠 일탈의 기능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쉬었다가 2편에서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